자, 3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소통 트레이너 오종철 그리고 욕 테라피스트 이영석이 진행하고 있는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자, 꼴통쇼 144회 우리 스노우 폭스 김승호 마스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와우. 여러분 마지막 박수예요. 와. 오. 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김승호 마스터 만나시니까 여러분은 생각의 힘이 좀 느껴지세요? 네. 벌써 손이 근질근질하세요? 네. 오늘 당장 편의점 가서 네. 메모지 사십시오. 이거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잔잔한 마음에 돌 던진 거잖아요. 이거 파동이 멈추기 전에 얼른 해보시는 게 또 그 흐름을 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멋진 메시지 계속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벌써 3부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김승호 마스터께서 저희에게 두 가지의 좋은 키워드를 주셨어요. 자기 결정권이라는 단어하고요. 그다음에 자율 의지. 근데 우리는 왜 그게 항상 안 되죠. 쉽게 안 될까요? 네. 한 번이라도 이런 고민을 해본 적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하신 분도 있고 지금 오늘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요. 근데 아마 어떤 분들은 오늘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유심히 들으시면 오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아마 저 문을 나갈 때 다른 사람이 될 거예요. 이제 제가 한번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네. 저는 생각은 아까 표현한 대로 물리적 힘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물리적 힘을 어떻게 내 안에 가꾸어서 이걸 현실로 만드냐는 테크닉을 여러분들이 자기계발서나 이런 표현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미 들었을 거예요. 맨날 듣는 얘기예요. 근데 이 듣는 얘기가 나한테 현실이 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되게 무식한 방법으로 이걸 가르치는데 실제로 하루에 100번씩 100일씩 써보면 이거야말로 내가 어떤 모습을 갖추고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를 정말 명확하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목표라는 거는 보통 사람들이 다 성공을 원하는데 막연하게 성공에 대한 그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성공을 하겠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무엇이 내가 성공하면 내가 어떤 모습을 갖췄고 무엇이 성공이라는 기준이 내 안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휴스턴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5시간이 걸리는데 비행기 조종사가 휴스턴에서 비행기를 탈 때 인천으로 세팅을 하고 날라오면 불과 15시간만 지나면 날라오겠지만 만약에 지구가 둥그니까 뭐 언젠가 가겠지 하고 만약 비행기를 날렸다 그러면 아마 몇만 년이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재수가 좋으면 15시간에 오지만 그럴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희망이나 꿈의 목표도 똑같아요. 왜 누구는 이런 자유결정권을 충분히 누리고 있고 누구는 못할까? 애초에 목표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표를 쓸 때는 아주 단순하게 표현해서 그 표현이 내가 이루면 이룬 것을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목표가 설정돼야 돼요. 돈을 벌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이게 목표가 아니라 10억을 벌겠다, 100억을 벌겠다 명확해야 돼요. 나는 1억을 모으겠다, 1억을 통장에 넣겠다 명확해야 돼요. 나는 무슨 회사를 사겠다, 얼마짜리 회사를 만들겠다, 매장을 몇 개를 만들겠다 아주 명확해야 돼요. 그럼 명확한 목표 자체가 여러분들을 이끌 거예요. 이거를 계속 인지하는 순간에는 인지하는 과정 자체에서 발생하는 여러 인연들이 묶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결국 이루게 돼요. 언제 이루어지냐? 이 꿈을 계속 버리지 않는 한. 저는 사업적으로 실패했을 때도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목표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 이게 될 거라고 알았기 때문에 매번 하는 얘기지만 사업에서 성공하는 거 굉장히 간단한 일이거든요. 성공할 때까지 하면 돼요. 근데 성공할 때까지 안 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핑계가 이 안에 들어갑니다. 한번 망하고 나면 패가 망신인데 무슨 사업을 하냐, 와이프가 반대한다, 친구가 비웃는다, 부모가 안 도와준다. 이건 핑계예요, 전부 다. 여기에 지금 제 제자들이 꽤 많이 와 있는데 잠깐만 일어나 주실래요? 네. 잠깐만 한번 일어나 주세요. 네. 되게 많네요. 이분들 다 사실은 밖에 가면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제가 알기로 처음에 자본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저 안에는 지금 1000억대 매출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고 매장이 몇백 개씩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이 차이가 바로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걸 따라왔기 때문에 다 저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이 똑같은 얘기를 또 들으려고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멀쩡하게 비시사하는 사람들이 다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이런 일을 해보지 않았다면 정말 명확하게 목표를 적어서 그거를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매일 들여다보고 100번씩 써보고 정 답답하고 힘들면 이메일 패스워드라도 바꿔서 모든 계정의 이메일 패스를 다 그걸로 바꾸세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매번 그걸 치세요.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네, 그렇게 하면 돼요. 야. 그러면 자 대표님 이제 한국에 와서 지금 또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한국에서는 어떤 또 김승호의 세상을 또 만들고 싶으세요? 저는 지금 사실은 이제 중대에서 그 중견기업들이나 기업가들 중에 이거를 글로벌하게 비즈니스를 키우거나 확장시키려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수업을 할 때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되게 손해예요. 제가 비행기 타고 오는 것 학교에서는 뭐 사실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꽤 대우를 해주는 편인데 네. 아무리 대우를 해준다고 해도 제가 시간당 910만 원을 버는 사람인데 그렇게 네. 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전적으로 내가 이걸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와이프도 없이 이렇게 시간을 보낸 거는 손해이지만 제가 갖고 있는 가치가 하나가 있어요. 이걸 하면서 보는 게. 네. 저는 이거를 돈을 버는 목표보다 어쩌면 우위에 설 명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이 선의의 의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기를 바라요.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유기적으로 서로 소비자나 직원이나 아니면 환경이나 자기 안에 같은 있는 거래처라든지 이런 데가 다 유기적으로 공생할 수 있는 구조에 있는 선의의 의도를 가진 사업가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기업가가 옳은 의도를 가지고 돈을 벌으면 여러분의 가족과 또 그 직원들을 보호해 줄 거예요. 다른 나쁜 영향력으로부터.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사업가니까 저는 제가 하는 일은 지금 사업가를 결국 사장들을 가르치는 사장인데 제가 갖고 있는 의도 즉 선의의 의도를 가진 사업가들이 많이 나타나고 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제 나름대로의 세상 환경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꿈이에요. 그러면 대표님이 갖고 계신 그 선의의 기업가란 일단 감사합니다. 쉬셔요. 네. 함성도 지금 지르세요. 괜찮아요. 네, 아끼지 마세요. 네. 보통 우리가 선의의 기업가란 이제 뭐 보통 단연 짓는 게 사회 환원도 많이 하고 뭐 봉사도 많이 하고 이런 건데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선의의 기업가는 어떤 거예요? 이제 그거는 책에 이제 읽어보신 분은 좀 이해를 하실 텐데 유기농법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유기농 여러분 유기농 그러면 유기농이 뭔지는 알죠? 보통 이제 비료를 안 쓰고 천연 화학비료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천연 상태에서 네. 무언가를 키우고 재배한 걸 보통 유기농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기농이라는 단어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유기적으로 전체가 잘 돌아가게 하는 거를 유기농이라고 그래요. 근데 작금의 유기농은 멋있네 작금 이러니까. 작금의 유기농은 농법 자체에 국한되어 있는 테크닉이에요. 그냥 기술이에요. 근데 원래 유기농은 그 밭에서 무엇을 키우면 그 밭에 있는 것이 다른 거의 환경을 해치는 게 아니라 더 서로 상생해서 도와서 좋은 환경을 만드는 거거든요. 더 서로 도와서. 그러니까 미국의 농법 중에 보면은 이제 초지를 키우는 사람 중에 땅을 4군데로 나눈 다음에 한 곳에 처음에 소나 염소를 들여보내서 풀을 뜯게 하고 걔네들을 다음 구역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닭을 보내요. 그럼 닭이 지나가서 뜯긴 풀의 끝에를 잡아먹고 그 다음에 닭똥을 쌓고 해서 또 지나가요. 그럼 2번 지나갔잖아요. 그동안에 이 밭은 초지는 더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그 염소나 소가 발굽으로 밟은 자리에 씨앗이 앉을 거고 그 씨앗이 닭의 또 닭똥으로 인해서 더 비옥해지고 이게 유기적으로 계속 돌아가서 점점 나은 환경을 만드는 이런 거를 보통 유기농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의 유기농은 이제 그런 의미가 이미 퇴색돼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유기농법을 이야기하는 지칭을
이미 미국의 유기농 업자들은 뺏겼다고 생각해요. 유기농 단어를. 예. 그래서 그 말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게 Beyond Organic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초유기농이에요. 예. 저는 산업이 이 초유기농 형태를 띄워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산업이, 내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의 모델이 누구에게나 다 도움이 돼서 결국 다 상생하는 구조를 만드는 형태예요. 그래서 저는 제 밑에서 배우는 제자들이 자기의 사업체를 그런 형태로 바꿔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것을 초유기농법 기업이라고 보통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냥 제가 만든 말이에요.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기업인들을 위해서 예. 그런 제자들과의 어떤 선의의 어떤 의도를 가진 기업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해 주셨고, 또 어떻게 보면 사회의 어떤 어른으로서 요즘 대한민국의 가장 개선해야 대한민국 될 것들? 청년들을 많이 만나 보셨을 겁니다. 좀 이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가장 필요할 거라고 좀 느껴지시는지. 저는 이제 제가 기업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가들을 만들어내는 데 관심이 있어요. 일반 직장인들은 자기 삶 자체가 또 이제 기업가의 형태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것까지 제가 접근을 못 해요. 네. 근데 기업가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성직자보다 더 깊은 영향력을 여러분의 삶에 미칠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의 보스나 여러분들이 기업을 한다 그러면은 각 개개인 부하 직원한테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우리 전 직원들이 와서 막 소풍하면서 이렇게 소풍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자녀들이 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멀쩡하게 저 자녀가 내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쟤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알잖아요. 네.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승진한다거나 이 사람을 해고하면은 제 어린아이한테 굉장히 큰 맞아요. 영향을 줄 거라고요. 마치 이런 것처럼 나는 기업가는 그 개개인에게 현실 세계에서 성직자보다도 어쩌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좀 먼저 좀 바꿔갔으면 좋겠고, 지금 젊은이들이 사업가의 길을 가겠다 그러면 네. 저를 비롯해서 제 밑에서 교육을 받은 기업가들이 이 일을 도울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조직을 만드는 데 관심이 많아요. 근데 와. 전부 다 기업가가 될 수는 없잖아요. 네, 전부 다 기업가가 될 수는 없죠. 예, 기업가가 되지 않는 사람한테는 예. 제 강의가 별 의미가 사실은 없고, 대신 내가 무언가를 꿈꾸는 거는 이루는 방법을 내가 알기 때문에 사실은 그 책이 기업가가 아니라도 유용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럼 그 기업가 밑에는 또 훌륭한 구성원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구성원들도 사실은 뭐 내가 리더가 되겠다라고 대부분 꿈은 꾸지만 사실은 그것도 구성원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훌륭한 리더 밑에는 훌륭한 구성원이 필요한 것처럼. 그럼 그 구성원들한테는 어떤 메시지가 좀 필요할까요? 구성원들이라 그러면은 직장 생활자를 그렇죠, 표현하는 그렇죠. 건가요? 뭐 예를 들어 대표님 회사의 부사장이나 그렇죠. 뭐 전무님도 계시고 밑에 또 구성원도 계실 텐데 예. 그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일단 저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철학이 초유기적인 형태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게 관심이 많은데 모든 사람이 다 사업가가 될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그 사업가의 오너들이 이걸 인지하고 그걸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동질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보스가 아니더라도 최고의 보스가 아니더라도 같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예. 뭐 그 문제는 그렇게 딱히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면 만약에 밑에 있는 대표님 밑에 있는 구성원들이 나도 다 대표할 거로 나가가지고 대표님한테 수업 듣고 이러면 그러면 대표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게 위험성이 사실 내재돼 있어요. 저희도 네. 제가 강의를 하게 되면 가끔 사장들이 네. 자기 부하 직원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네. 보내지 말라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퇴직할 거라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 강의를 저는 제 직원들한테 안 합니다. 아무도 붙어 있을 사람이 없을 테니까.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사장이 되려는 사람하고 사장이 아닌 사람하고는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이제 사장이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모든 것을 다 거는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네. 그때 내가 모든 것을 다 건다는 의미는 뭐냐면 자식과 아내까지도 거는 사람들이 사업가들이에요. 굉장히 한편으로는 냉혈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장이 아닌 부사장을 하거나 직원을 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거 하나는 안 걸거든요. 예. 그게 바로 자기 가족이거든요. 예. 그래서 삶의 가치에서 이거를 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글로 가는 거고, 나는 이거는 꼭 지켜야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그게 누가 옳다고는 얘기 못 해요. 그렇죠. 예. 예. 그냥 방향이 틀릴 뿐이에요. 그래서 예. 꼭 사장이 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기 발전을 통해서 자유의지를 확보해 나갈 수 있고, 이게 반드시 또 사장이라고 100% 자기에게 자기 결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삶의 방식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내가 경영자이고 경영자를 가르치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다 경영자로 길을 들어서는 것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게 그렇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도 안 해요. 네. 그러면 아까 제가 그 종이 파란색 초록색 종이에서 보여주셨던 내용 중에 나는 100명에게 10억 자산가 10억의 부자를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이미 한 30명 정도를 네네. 그렇게 지금 만드셨다는 얘기를 제가 아까 해주셨는데, 김승호 회장님은 어떤 사람이 10억의 부자가 되었으면, 물론 뭐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거랑 좀 답변이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떤 모습에 그들에게 지지를 해주시는 건지. 이 특별한 기준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건 예. 그냥 제 인연이에요. 왜 그러냐면 네. 저는 인연을 만나는 것도,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도 그 사람의 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앞에다 뭐라고 썼냐면, 가족과 직원 주변인 100명이라고 써놨어요. 예. 나는 불특정 다수한테 관심이 사실은 없어요. 아니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뭐 나라를 구할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치 아버지처럼 내 가족을 먼저 챙기고, 이게 가족을 확장해서 넘어가면 내 직원을 먼저 챙기는 게 우선이고 내 친구들을 챙기는 게 우선이라고 봐요. 그렇게 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의 가장 근간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공공적으로 어디 가서 도네이션하고 하는 게 관심이 없어요. 뭐 학교에다 1억 내고 뭐 명패 받아오는 거 관심 없어요. 저는 제 직원들이나 제 점주들이나 이런 쪽에, 혹은 관련돼서 일하는 사람들의 복지에 관심이 있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손을 안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되게 편협된 인간관계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단지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서 무언가를 그렇게까지 욕심부려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게 스스로 결정하신 거고, 그게 자유의지시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벌써 그럼 이제 마쳐야죠. 마지막으로 예. 우리 대표님께서, 저희가 이게 10만 명이 듣고 있는 방송이거든요.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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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인기 나름대로 있습니다. 네, 10만 명이 듣는 청취자와 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관객들을 위해서. 근데 돈을 안 준다 그래? 네.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도 돈을 내가면서 사실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취지는 대표님 같은 좋은 분들을 만나고 싶은데 그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이것만큼은 나 꼭 얘기하고 싶다. 제가 자유시간 3분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몇 분? 네. 네. 보통 이제 성공한다 그러면 굉장히 대단한 비법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작은 행동에서 이게 결정이 돼요. 정말 구두 닦는 거 하나, 옷매무새 갖추는 거 하나, 자세 하나, 이런 거에서 사실은 결정이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사람을 앞지를 수가 있어요. 약속 시간 하나 제대로 잘 지키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수만 명을 해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고, 복장을 단정히 하게 하고, 말을 보고를 제때 제 시간에 하는 거, 이런 것만 고쳐도 사실은 누구보다도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게 이 사회 현상이에요. 근데 이렇게 단순한 거를 사실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삶이란 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대단한 책을 읽어도 별로 그렇게 특별한 비법은 안 나올 거예요. 근데 내가 무언가의 욕심을 명확하게 가지면 이런 거를 이루는 기초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꿈을 아주 명확하게 가서 이 꿈을 이루어졌을 때 내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단어와 문장으로 정리한 다음에 가슴에 품으세요. 네, 가슴에 간직하면 그게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첫 번째 길이에요. 네, 그리고 그 첫 번째 길을 가기 위해서 사소한 버릇 하나하나 다 바꿔야 돼요. 네, 약속 시간 지키는 거, 머리 감는 거, 그다음에 많이 웃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죠. 아주 사소한 버릇들, 이런 게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 김승호 마스터에게 여러분의 마지막 큰 함성 박수와 함께 꼴통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호! 김승호!